너무 높기는 한데 뒤에 잘 보여요? 고개 끄덕이는 걸로. 다 예비 고3인 거죠? 어, 일단 뭐 설명회나 혹은 학교에서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를 하시죠. 그렇죠? 수능은 누가 출제하죠? 평가원에서. 근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출제 의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생기부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평가 요소, 이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역시나 이 평가 요소예요. 그리고 이제 좀 심폐소생이라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따가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일단 오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와 맨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시 변화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슈라고 하는 부분은 의대 정원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25학년도에는 2,000명이 늘었죠. 근데 올해는 몇 명이 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협의 중인 상태로 알고 있고 결론이 안 났거든요. 근데 이 2,000명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냐면 혹시 그 서강대학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몇 명 정도를 모집을 하는지 아는 사람 없나? 제가 확인한 걸로는 26학년도에 한 1,900명 좀 넘게 뽑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 건 서강대학교 하나가 더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저 물음표를 쓴 이유가 인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2,000명이 그대로 늘은 상태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지 아니면 500명만 늘지 아니면 제로가 될지 그럼 이거는 모르는 거라서. 근데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연쇄작용으로 그 학생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커트라인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거를 언제쯤 알 수 있냐면 5월달. 이제 5월달에는 수시 모집 요강을 다 발표를 해야 돼요. 모든 학교가 무조건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입결을 확인할 때는 25학년도 입결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원수에 따라서는 2,000명이 안 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25학년도 즉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전년도가 되는 거죠. 그 입결은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해당하는 입결만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25학년도에 이슈가 좀 크게 됐어요. 이 무전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전공이라고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학교에 모집 정원이 수시 모집 정원이 1,0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0명이면 과들별로 이제 무전공이라고 하는 게 없었을 당시에는 그냥 뭐 A라고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는 뭐 100명이다. 아니면 뭐 학원과는 뭐 100명이다.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이거를 무전공으로 한 뭐 500명, 600명 이렇게 뽑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는 100명에서 뭐 30명 줄인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학생부라고 하는 것도 무전공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것도 얘기를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전공은 아마 여러분들 해가 되는 게 26학년도죠. 25학년도보다는 26학년도가 조금 더 많이 모집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킬러 문항. 이 킬러 문항이 배제된 지가 여러분들 때가 이제 3년 차가 될 텐데 특정 어떤 분을 언급하기 좀 그러니까 어찌 됐건 수능의 트렌드는 바뀌었어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3년 전부터 해당하는 3년 차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25학년도, 24학년도 6월, 9월 수능 이 트렌드를 잘 살펴보시는 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만 그냥 더 요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수학 같은 경우 4점짜리들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향이 된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상위권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 극상위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럼 다수의 상위권들은 풀 수 없다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니까 1등급이라고 하는 거가 나올 수는 있어도 높은 일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84점, 88점 미적분 기준으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최근 2년치를 생각을 해보면. 근데 과연 나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아마 열심히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국수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수능 최저가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가 있을 텐데 25학년도에는 이과 기준으로 과탐을 해야지만 수시 원서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탐구예요. 그러니까 탐구란 뜻은 사탐을 봐도 그게 최저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입시 결과는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가산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시에는 해당이 되진 않아요. 정시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올해 모집 요강들을 추후에 발표되는 거 확정되는 거를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이제 표현상으로는 사탐런이에요. 과탐을 하는 친구들이 사탐을 넘어가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학년도에 그 특히 많이 이동을 했던 과목이 생명하고 지구예요. 안타깝게도 물리하고 화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리 화학은 그냥 계속 줄고 있는 거고, 그냥 계속 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하고 화학은 흔히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 위에, 저기 위에 있는 꼭대기층에 살고 있는 애들, 그들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내면 얘네들은 어차피 잘하는 애들이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렵게 문제를 내면 물리하고 화학을 더 안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리화학은 어렵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럼 사탐으로 넘어간 친구들이 어느 과목이 대표적으로 많았냐면 생윤, 그리고 사문이라는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많기는 했어요. 그 좀 증가폭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올해 그러면 어떻게 또 바뀔까? 얘도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과탐을 하는 친구들이 정시로 생각하면 솔직히 과탐을 하고 가산점을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할 거거든요. 이게 상위권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최저를 맞추는 부분으로서 만약에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학종과 학교가 과탐이냐 사탐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올해 첫 모의고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3월 달에 볼 텐데, 그 3월 달부터 시험을 보고 나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나의 성적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이동이 생길 거예요. 탐구에서 특히나.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씩 교육청 모의고사는 고3밖에 보지 않죠. 고3밖에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3월 달에 보는 거랑 그 다음에 5월 달에 보는 거랑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0월 달에 볼 때랑 인원수가 달라요. 탐구 과목에. 그게 이제 힌트예요. 애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그게 특히 이제 구평 때 최종적으로 수능 원서를 접수를 구평을 딱 보고 난 이후에 수능 원서 접수가 아마 마감일 거거든요. 그래서 구평 때 아마 애들이 보고 좀 간 보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아마 그때쯤 최종적으로 이거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수생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되냐에 따라서 당연히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맞을 수 있냐 못 맞냐 이게 조금 영향을 좀 끼칠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시 변화는 6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고, 요거는 추후에 좀 결정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거 첫 번째
무전공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그 PPT 자료로 같이 나갔으니까 무전공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무전공은 크게 유형이 유형 1과 유형 2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요거를 요렇게 표시를 한 표를 좀 볼게요.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무전공, 말 그대로 그냥 대학 내에 모든 전공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의예과 이런 건 못 가요. 혹은 계약학과 이런 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모든 과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가 뭐냐면 계열로 모집을 해요. 계열로. 그러면 인문 계열을 가는 친구들은 그 인문 계열에서 내가 과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연 계열로 가는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비율이 유형 1과 유형 2가 25학년도와 26학년도를 보면은 증가하고 있는 걸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아마 학종을 쓸 때 보통 보면은 나의 전공을 살려서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율전공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모집 인원들에 대한 변화를 보실 때 아마 인원수가 꽤 많이 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를 4가지 요소로 평가를 했어요. 그 4가지 요소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뭐 발전 가능성, 요 부분이었거든요. 이 4가지였는데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 원서를 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3가지로 주는 거예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서 보면은 이제 인성에 해당하는 파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가 학업 역량, 그다음에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중에서 이렇게 좀 하나의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학업 역량.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이 뭐죠? 공부예요. 네,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역량치를 일단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단순하게 내 내신이 몇 등급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1등급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를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과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능력치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있는데 이 학업 역량 중에서는 또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탐구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예시를 좀 드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혹시 본인 학생부 좀 읽어보셨어요? 지금 아직 2학년 거가 완성이 안 됐죠. 그쵸? 아마 이제 조만간 다 완성이 될 거고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거 공동체 역량 어떤 거 있을까요? 라고 한번 찾아봐요 라고 하면 다수가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똑같아요. 다들 반장, 부반장, 부반장하고 아니면 뭐 회장, 부회장하고 무슨 장하고 다 했어요. 혹시 이 중에 장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내 학생부에는 나는 어떤 장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물론 손 들라고 하면 못 들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건 학생부를 보면요. 대다수가 다 장이에요. 그래서 신기한 건 모든 학생들이 어떤 감투를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소통 능력 아마 같이 좀 이거를 리더십과 이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학생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명을 모집한다고 쳐요. 근데 1000명이 학생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럼 100대 1이죠. 그럼 100대 1인데 내용이 비슷비슷하면은 뽑을까요? 뭔가 특별해야 돼요. 본인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쉽게 말하면 나의 스토리예요. 내 얘기예요. 일반적인 게 아니고 내 얘기가 있어야 돼요. 내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나의 학생부는 좋아요라고 해서 들이미는 학생부들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자, 그리고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거가 전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이라고 하는 게 전공 적합성을 말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저는 전공과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계열 쪽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요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가 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거는 이제 뭐 그림이 이제 바뀌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네 가지. 그 과거에 학업 능력, 발전 가능성, 점검 적합성, 인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크로스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학업 역량에서 탐구 활동이 있고 발전 가능성에서 경험의 다양성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연결이 돼서 이쪽으로도 올 수 있고 이건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예시예요. 그냥 이렇게 모아서 얘를 이런 활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탐구력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학생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여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요 항목들에서 한번 일단 학생부를 집에 가서 만약에 뽑으신다면 2학년 것까지 한번 칠해 보세요. 학업 능력에 해당하는 건 어딘지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딘지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뽑아서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줘요. 그리고 저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 있죠. 제가 맨 뒤에 이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다시 한번 그 검색 한번 해보라고 넣어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꼭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그 항목으로 이게 이거 같은데 라고 하는 걸로 한번 칠해보세요. 진짜로. 일단 요거는 꼭 한번 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저리 말이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요? 맨 위에는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세부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내용을 한번 쭉 봐보세요. 봤을 때 혹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빨간 것만 봐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보시면 교과 성적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그 성적이 우수하다는 건 나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거고 대학을 가서도 그 대학 학과 혹은 학부 뭐 무전공이 됐든 그 수학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소홀한 과목이 있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나는 국영수 과만 공부할래, 국영수 사타만 할래 라고 했을 때 과연 우수하다라고 볼까요? 라고? 그건 아니에요. 기타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잘 챙겨 두시라고. 왜냐하면 주요 과목을 챙기는 게 우선순위인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라는 과목을 7등급 받는다. 그럼 데미지가 클걸요? 네. 그리고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왜냐면 본인 학생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활동을 한 동기가 뭐예요?
그게 학생부에 있어요? 내 학생부에 동기 있어요? 내가 하는 활동들 있죠. 학생부에 모든 활동들을 내가 이걸 왜 했는지부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학생부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다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좋은 생기부라고요. 좋은 생기부의 출발은 목표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동기가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내 학생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는. 그럼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죄예요.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그 학생부의 주체는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주체는 난데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생부가 아니라면 수동적인 그 학생부가 되는 거거든요. 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나의 생각으로서 나의 주도적인 학생부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첫 번째는 제가 교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취 동기나 목표 의식, 그리고 주도적인 나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태도와 열정. 그러니까 내 학생부에서 나의 태도와 내 열정도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히 세특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이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교과목 중에서. 근데 그거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혹시 하셨는가요? 보통 학생부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배웠다. 근데 그걸 배운 걸 가지고서 궁금증이 생겨서 내 스스로가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무언가를 좀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이랑 내가 찾아본 내용이랑 비교해서 뭔가 연구하거나 고민한 흔적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학생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보실 때 1학년 거 2학년 때 학생부를 점검을 해보실 때 중요한 거가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을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 내용들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얘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성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인 실험을 내가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근데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한 내용이 있으면 안 돼요? 돼요. 근데 그 실패한 걸 통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인데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이 드러내고 있는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특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세부 평가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저 내용들이 여러분들 세특에 저는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된 표시들의 어떤 요소들이 없다라면 내 생기부는 경쟁력이 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앞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해서 두 개의 PPT로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맨 위에 활동의 결과 이후 성장 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는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언가 궁금해하고 심화 탐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교과 과목에서 배운 내용들로 심화 탐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써 있죠.
다른 사례와 응용하여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가. 근데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역시나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전공 관련 내용하고 심화 학습하고 발표라고 하는 건 내가 했으니까 발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움직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발표하는 사례가 무조건 있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너가 주도적으로 무언가의 활동을 했니? 라고 하는 물음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수준에 대한 기재보다 학생 개인의 뭔가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자도적인 뭐 노력이라고 써있지만 본인 스스로의 노력, 그 다음에 심화 확장하는 탐구 사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거 보면 교과의 주관적 평가나 성취 수준 언급보다는 객관적인 관찰, 반응, 결과. 이거를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고 고민을 하고 호기심을 가졌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했던 행위나 활동이나 생각이나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져야 좋은 생기부가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꼭 귀담아 들으셨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 있죠. 서울대학교가 특목 자사고도 뽑겠죠. 근데 일반고 진짜 많이 뽑아요. 근데 일반고 많이 뽑을 때 걔네들은 학교 내신도 많이 보지만 실제로 많이 따져요. 진짜 많이 따져요. 뭐 특별한 뭐 엄청 심화된 이런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과목 가지고서 거기에서 심화 확장한 말 그대로 나의 활동이 있고 무언가를 증명하는 활동들이 있다라면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무전공에 대한 좀 조언을 잠깐 드릴게요. 큰 타이틀 보이시죠? 폭이 넓다. 폭이 넓다는 게 주요 교과목만 공부한다. 주요 교과목에서만 내가 활동하고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과 쪽 공대 쪽을 가고 싶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국어나 영어라고 하는 과목에서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주는 거.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게 요즘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이기는 해요. 많은 학교들에. 창의적 사고, 융합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자기주도성. 요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건 요즘 학교의 역시나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있잖아요. 이따가도 얘기를 드릴 건데 그 대학교에 홈페이지 대학교 입학처를 들어갔을 때 보셔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는 그 학교에 대한 인재상이에요. 학교마다 인재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구하는 인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겹치는 게 많아요. 지금 요 부분들하고.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는 학교별로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정리를 해본 건데 무전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학교별로 좀 달라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서울대 보시면 기본적인 학업 소양 말 그대로 학교 공부 열심히 했냐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다? 뭐 이게 뭐 웃자고 얘기하는 거이긴 해요. 만약에 내 내신이 그냥 일반고라고 생각하고 내 내신이 676767이에요. 서울대 쓰면 되겠죠. 쓸 수는 있어요.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왜요? 기본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특은 인위적으로 지원자의 진로와 연계된 활동 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자칫 다양한 수업에서 보인 지원자의 여러 모습을 기재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 충실히 하시면서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대신 아까 보여드렸던 좀 변별력 있는 세특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심화 탐구하고 말 그대로 호기심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여기에는 한 발짝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 부분이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을 평가 요소에서 삭제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저게 삭제한다는 게 25학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전공 이쪽 라인으로 많이 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무전공 이슈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전공 적합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는 가되 나의 능력치를 예를 들어서 공대면 공대 쪽으로 좀 넓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무전공으로 쓸 수 있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살려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학교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실제로 수시에서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을 이렇게 역시나 세 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학업 능력,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학업의 소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기본 능력치를 중시 여겨요. 이 학교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 경희대 거를 일단 갖고 왔어요. 경희대 거를 갖고 왔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학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대학의 인재상. 여기 네. 대학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요거는 경희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학교들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서치를 다 해보세요. 어떤 인재상을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을 원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다 해보세요. 내가 관심 있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그러면 분명히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어차피 내 학생부는 하나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요소들을 키우시면 되잖아요. 요 내용들로 경희대는 뽑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학교마다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평가는 퍼센트가 달라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일반학과하고 자율전공학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들어가는 퍼센트가 일반학과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전공과 관련된 거에 대한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학업 역량이라. 근데 자율전공학부는 학업 역량과 더불어서 나의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혹은 학부든 부전공이든 그게 학교마다, 이거 학교마다예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알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학년 거까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3학년 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어떤 학교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능력치를 보시고서 나는 어디가 더 맞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점검하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린 거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지만 요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학업 역량이 40%나 둘 다 들어가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래서 학업 역량의 40%인데 요거는 실제로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일단 학업 성취도는 고교 과정에서 이수한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의 정도고,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을 해 나가는 의지, 자, 그리고 탐구력이라고 하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성적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셨던 그 PPT 자료 보시면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적표가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거까지 다 들어있을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원점수 보이시죠? 과목별로 원점수 보이시죠? 이거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점수 첫 번째, 내 원점수. 두 번째는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 그냥 이 등급만 보지를 않아요. 대학에서 이 단순 등급을 안 보고 여기 있는 원점수, 평균, 수강자 수, 이거 좀 따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혹시 본인 생기부에서 여기 있는 표준편차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기억 안 나나? 물론 이 표준편차로 이 학교 레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유출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유출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저 원점수와 평균 수강자 수를 봅니다. 근데 이 학생을 일단 보게 되면 영어라고 하는 점수가 80점대로 좀 낮기는 해요. 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90점대로 전체적으로 높고 평균을 보시면 평균 점수가 높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평균 점수가 높다는 뜻은 이 학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점수가 굉장히 좀 뛰어난 편인 거죠. 그래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전체적으로 성적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좀 우수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학생부 보실 때 단순하게 등급 보시지 마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지.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요. 125구니까 실제로.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 성적은 어떤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아까 그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실래요? 어느 정도 그냥 훑어보셨죠? 일단 참고로 이 사례는 응용화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사례고요. 그래서 세특 중에서 화학, 물리학, 투,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 이렇게 지금 경희대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 왔지만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평가 포인트로 이 학생을 경희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깊이 있는 질문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탐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희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깊이 있는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고서 이 친구가 뛰어난 학생이라고, 근데 그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일까? 어딜까요? 어딜까요? 일단 하원에서 보면 단순히 교사가 알려주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고 조사해 보는 등 지적 탐구심이 강한 학생임 하면서 점점점점점 쭉 가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는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질문해보고 또 조사도 해본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경희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솔직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거는 전체 학생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기억하시는 거 두 글자 기억하세요? 증명? 저라면 이 친구 학생부 만약에 봤다라면 전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을 것 같아요. 질문해보고 조사해보는 등 지적 탐구심이 강하다? 그러면 뭐가 궁금했을까? 그리고 뭘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조사해보고 지적 탐구심이 강하다? 그러면 조사는 어떤 걸로 했었을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야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본인들 학생부도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 학생부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아지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보인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시나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는 이 친구는 탐구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혹시 아까 요거에서 제가 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있을 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탐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 학생부에 본인 세특의 탐구력이 우수할까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건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본인이 궁금했으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봤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증명을 해냈을까요? 그 내용은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꼭 점검을 해보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3학년 때 본인 생기부 만들 때 그런 컨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좋기는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응용화학과에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수학이랑 가탐 성적은 좋아야 될 거예요. 보시면 수학 성적은 1등급이고 또한 원점수는 95점. 그 다음에 2학기는 93점. 물론 2등급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원점수는 높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2학년 때를 보니까 2학년 때 또 원점수는 95점. 물론 등급은 2이기는 해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를 봐도 화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인데 98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100점이고 98점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응용화학과 당연히 화학이라는 과목을 잘해야겠죠. 근데 수학이랑 가탐을 잘하고 있는가? 물론 영어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수학이랑 가탐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응용화학과에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요 학교 내신만 봤을 때는. 그래서 요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일단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나의 내신이 나의 성적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탐구 능력이 좋은가. 요 부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특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인데 진로 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전공 계열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사례 중에 하나가 하스피탈리티 그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인 건데 이과가 아니고 문과죠. 그리고 이 학과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서비스업에 관련된 학과예요. 서비스업이라면 당연히 언어 능력이 출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나요? 근데 지금 이 얘기 왜 드린지 아세요? 얘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영어 이렇게 해놨죠. 물론 지금 이 내신을 봤을 때는 국어와 영어 위주로만 중국어까지 언어 위주로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뽑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얘가 지원하고자 하는 게 저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언어 쪽 라인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뭐가 좋아야 되냐면 단순히 성적이 좋다로 끝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이 교과목 영어, 영어 1, 영어 2, 그 다음에 영미문학 읽기, 영어와 독해와 작문 어떻게 보면 자기 진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만 봐도 생기부 세특이나 진로활동이나 이런 게 더 좋다라면 이 친구는 여기 쓰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본인 생기부 한번 보실 때 정말 대부분이 어떻게 내 생기부가 좋아요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내신이 좋아요. 두 번째는 내 스펙과 비슷한 우리 학교 선배가 여기를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입시 변화 얘기 드리면서 입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작년에. 물론 이건 저희 반 학생이지만 고3 때 경희대학교 외대 이렇게 학종을 썼어요. 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재수할 때 썼거든요. 둘 다 붙었어요. 아니 고3 때 붙여주지. 왜 재수 때 붙여줘? A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건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해에 원서를 쓴 학생들 이 생기부를 가지고서 결국 등수를 매겨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아마 수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너 정도의 생기부로는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 정도를 붙었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맹신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불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 데이터는 의미 있는 거예요. 확실히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나는 여기 합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는 그 학생의 이제 세특에 해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좀 발췌를 한 거거든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그래서 이제 맨 끝에 내용으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써 주었냐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본인의 꿈과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호기심도 가지고 있고 많은 노력을 보여줬다. 그런데 저기서 끝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양한 독서를 충분히 자기 진로 그 탐색에다가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원래 생기부에는 독서 이렇게 어떤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아마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거에는 원래 안 들어가요. 근데 독서가 되게 중요해요. 본인 세특이나 진로활동이나 혹시 본인 독서 내용 들어가시나요? 들어가시는 게 좋을 텐데. 독서라고 하는 건 나의 지적 호기심을 더불어서 탐구하는 능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책을 찾아봤다라고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내 생각도 들어가 줘야 돼요. 생기부에. 나는 어떤 A라는 책을 읽었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에요.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서 왜 이렇게 썼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독서를 통해 해박한 지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써 있어요. 쭉 써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이 세트를 읽어 보셨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았냐라고 한다면 얘의 생각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생기부에 본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생기부들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얘가 이런 생각을 한 건가? 아닌가? 근데 이게 어디서 확 드러나냐면 학종 쓰면 100% 서류형이 있고, 그러니까 최저가 있다 없다도 있겠지만 면접형이 있죠. 면접에서 무조건 다 들통나요. 네. 면접에서 이거 면접을 해보면 그냥 100% 들통이 나요. 내가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학생부를 만들었으면 진짜 대답을 유창하게 잘할 건데 그게 아니면 말을 지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 떨어져요. 그래서 내 생기부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색들도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맨 끝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4가지가 있어요. 요 4가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심화 확장하는 사고 능력, 자기 주도 열정, 그 다음에 리더십, 요 부분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의 생기부를 보면 그렇게 감흥이 안 와요. 근데 본인 걸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좀 느끼거든요.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그냥 면접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2학년 거로. 그러니까 서류형인 건 상관없어요. 서류형이다 면접형이다 이걸 떠나서 내 생기부가 나 혹은 내가 되게 의미 있게 잘 썼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고 싶으면 그냥 내 생기부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면접 질문을 만들면 어떤 거를 물어볼 수 있을까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어떤 친구는 질문거리가 스토리가 있게 여러 개가 많이 만들어질 거고 어떤 친구는 물어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물어볼 게 없다는 뜻은 뭐냐면 생기부가 볼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면접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필이면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 부분에서 제가 왜 성실성과 규칙 준수를 칠해놨을까요? 생기부에서 많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다수는 리더십과 나눔 배려, 협업과 소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토론, 주제 토론 활동에서 자기가 이끌고 어떤 토론장으로서 무슨 활동을 했다. 그걸 통해서 협업과 소통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친구들 많을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장으로서 무언가 했다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얘기할 거고 아니면 정말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뭐 수학여행 갔는데 거기서 뭐 담임 선생님 통솔하에 내가 주도적으로 뭐 이끌면서 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생각보다 덜 나오는 거는 성실성과 규칙 준수거든요. 근데 경희대에서도 실제로 그런 어떤 규칙을 준수하고 성실성을 보여준 친구들한테 좀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꺼낸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게 성실한 학생으로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면서 정말 학교에서 하는 정말 일반적인 모범적인 학생을 그냥 보여준 사례인데 그냥 이 사례가 특별하지 않다가 아니라 얘는 저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각시키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 걸 그냥 보여주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뭐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수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뭔가 특출난 능력을 보여준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슷비슷하거든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퍼센트가 20%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근데 이걸 무시했다가는 아마 떨어지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기 전에 꼭 확인을 다 하셨으면 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 뭘까요? 맨 위에 써 있는 거 보면은 대학 그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라고 써 있어요. 자, 권장인데 빨간색은 필수예요. 빨간색은 필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이 과목들을 이수를 안 했는데 저 학교의 저가를 쓴다? 안 돼요. 쓰면 떨어져요. 필수예요. 여기는 파란색이 권장이에요. 권장인데 되도록이면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부 과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는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학교들 그 입학처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이 나온다면 5월 달에 나올 테니까 모집 요강이 나오면 수시 모집 요강이라고 하는 거를 다 펼쳐놓고 여러 개를 펼쳐놓고 확인해 보셔야죠. 그래야 내가 어느 학과로 쓸 수가 있는지 어디는 쓰면 안 되는지가 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디로도 쓸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거는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학생부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당연히 학생의 본분은 여전히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1학년 그리고 2학년 거는 이미 만들어질 거고 2학년 거는 아마 수정이 가능한 기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2학년 것도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크게 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의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나의 생기부회를 봤더니 나의 스토리가 약간 빈약하다. 그럼 내 색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혹시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거나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겠죠? 없나요? 있어야 돼요. 한 3명, 4명만 골라요. 학교 선생님이 한 3, 4명만 딱 찝어요. 찝고 그 사람들한테 내 색깔을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예시니까 어떤 예시냐면 예를 들어서 내 색깔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서 스스로가 교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를 무조건적으로 질문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고 내가 고민했는데 안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특정 선생님은 3명, 4명 딱 집어서. 그러면 교무실을 계속 가게 될 거예요. 가면 선생님이 또 왔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과장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주일에 특정 선생님 3명 혹은 4명한테 일주일 동안 한 50번 간다고 쳐봐요. 학교 선생님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는 왜 또 오지? 그만 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업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이지만 뭐 3명이면 딱 그 3명한테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얘는 뭔가 호기심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다. 그럼 생기부에 그게 특정 선생님 3명 거가 만약에 똑같이 쓰인다고 치면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3학년 생기부 보면은 나는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호기심도 가지면서 질문도 많이 하는 학생으로 비춰질 거잖아요. 그렇게 색깔을 만들려고요. 그렇다고 3학년 1학기 되자마자 첫날부터 계속 교무실 가서 질문하고 이러지 말고 이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의 예시라고요. 근데 그게 좋기는 해요. 그 학교 선생님하고의 유대관계가 좋고 그 소통이 잘 돼서 그래서 내 생기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건 역시 학교 선생님이지 않을까. 그러면 나를 좀 어필하세요. 적극적으로 뭔가 질문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수업 열심히 듣고 뭔가 궁금한 게 생겨서 내 스스로가 그 교과 외에 어떤 호기심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또 질문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비춰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스토리, 나의 성장 과정이에요. 학생부는 나를 보여주는 건데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1, 2학년 거 점검 한번 해보시고 3학년 때부터는 색깔을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색깔이 전공 적합성에 해당해서 특정 학과로만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학과와 더불어서 어떤 부전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써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어떤 학교를 나는 염두에 두고 스토리를 만들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용은 하나예요. 저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게 돼야 좋은 생기부예요. 기본적으로 학생이죠. 학생은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 필요해요. 그쵸? 근데 배우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배운 걸 토대로 나 스스로, 내 스스로가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해요. 탐구라고 하는 건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에 생략된 건가,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서 궁금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게 책이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물론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거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책을 얘기했던 이유는 인터넷으로 확인한다? 뭐 활동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대학 논문을 찾아본다? 책 찾아보는 게 전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응용 연결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저 마지막에 있는 증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어떤 활동들을 했다? 근데 거기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서 찾아보고 탐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기부를 볼 때 보통 저는 그렇게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기부를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우수하다라는 말, 뛰어나다는 말 정말 많이 봐요. 근데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뛰어나고 다 우수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써줘요. 혹시 여러분들이 써요? 여러분들이 쓰시나요? 생기부를? 근데 재밌는 건 진짜 다 뛰어나고 다 우수하거든요. 색깔이 없어요. 뛰어나진 않아요. 특출나지도 않아요. 특별하지도 않아요. 뭐가 우수하고 뭐가 뛰어난지에 대한 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색깔 만들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한 거 열심히 찾고 비교해보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증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다수의 학생부들은 없어요. 증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 학생부가 여기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면 6번을 하나 더 드리자면, 말 그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게 좋은 생기부인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거는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더 고민한 거를 가지고서 또 한 번 더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쳐도 잘하는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건 저기서 그치지 않고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심화 탐구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기까지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생기부에서는 확실히 색깔이 있는 친구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학업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건 내 능력치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내신 중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평균 2등급을 2등급, 2등급 혹은 3학년 때 아직 성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2등급, 2등급, 2등급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혹은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만들 수 있고 반대의 케이스가 있죠. 3등급, 아니 1등급, 2등급, 3학년 때 3등급.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학종은 물 건너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좋기는 하지만 2등급, 2등급, 2등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조건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평균적인 성적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인 성적이 아니라 그 성적을 보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대 쪽으로 가고 싶다면 수학하고 과탐은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적은 떨어졌지만 수과탐은 떨어지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거기에서 활동으로 커버시킬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랑 과탐도 떨어지면서 다 같이 떨어지는 거면 조금 곤란하겠죠? 이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붙은 케이스가 있고 올라가는 그래프의 내신을 갖고 있지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좋아요. 내신은 좋은데 생기부를 봤을 때는 솔직히 빈약하다라고 느끼는 생기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내신은 1.12예요. 네. 그리고 일반고고 근데 그 일반고가 조금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일반고예요. 흔히 말해서 내신이 따기 쉬운 학교예요. 1.12면 되게 높죠? 어쨌든. 근데 학생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현역일 때 이 친구가 원서를 다 의대로 썼어요. 다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는데 당연히 최저 맞춰서 그 교과로 의대를 합격은 했죠. 근데 교과 의대 합격하고 말고 학종으로 그때 합격한 게 있었어요. 경희대를 합격을 했거든요. 경희대 의대를 학종으로. 근데 솔직히 그때 해는 운이 좀 따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보통 경희대학교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경희대학교는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를 좀 좋아하긴 해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 해에는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코로나 첫 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활동에 대한 우수성보다는 내신의 영향이 좀 강화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그 친구는 그렇게 내신이 좋아서 그 해에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운이 잘 맞아서 재수했을 때 경희대를 합격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도 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28학년도를 여러분 삼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수하라는 게 아니라 28학년도가 내신이 5등급으로 이루어지는 첫 해죠. 그러면 그때의 학종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평가하는 거나 뭔가 더 단순해지고 혹은 학종을 어떻게 더 봐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5등급을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해를 대비해서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부를. 그게 올해, 내년.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까? 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신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 내신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열에 대한 어떤 내 성취나 내 활동들이 내 탐구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방면으로 잘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색깔을 내는 그렇게 가미된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입시가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찌됐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거를 일단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 검색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뉴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담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왜냐? 얘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거 있지 않아요? PPT 맨 마지막 생이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뉴라고 붙이면 돼요. 이거를 꼭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하셔서 내용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생기부를 일단 꺼내세요. 꺼내신 다음에 비교하실 거는 첫 번째는 내가 한 활동들 있죠. 내가 한 활동에 왜라는 물음을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이거 왜 했지? 난 이거 왜 했지? 왜 했지? 왜 했지? 왜 했지? 한번 써봐요. 생각보다 쓰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기, 목표의식. 그게 있으면 쓸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게 없다란 뜻이에요. 내 생기부에는 그게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두 번째는 그 평가 요소를 가지고서 내 스토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 3, 4,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봐요. 일단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활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말 그대로 뭘 배웠는지. 그러니까 활동을 그냥 하지 않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운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활동이에요. 그럼 그걸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게 뭐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탐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증명한 활동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참고해서 2학년 생기부까지 확인하시고 3학년 때 내 생기부의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갈지 내 색깔을 어떻게 만들지는 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이어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좀 만들어 보세요. 학교에서. 정말로 성실한 애로 보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규칙 열심히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 잘 이끌다든지 그런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학년이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책을 읽을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때 이 생기부만 챙기지 마시고 그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수능 최저가 아마 있는 학교를 쓰시게 됐을 때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대든 고대든 어떤 전형으로 쓸지는 모르겠어요. 뭐 단순하게 학종만 쓰는 게 아니라 교과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저라는 부분이 분명히 걸림돌이 될 텐데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편하게 내 학생부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